수당을 주고 그 세금 내고 물건값 빼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운영비 전산이나 이런 운영비 빼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본사 수익이 나오잖아요. 본사 수익을 이 수익을 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하지 않고 그 수익 중에 40%를 사장은 동일하게 사장끼리, 이사는 동일하게 이사끼리, 본부장은 동일하게 본부장끼리 수당을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체제입니다. 이런 방식은 삼성도 쓰는 방식이고 LG도 쓰는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삼성이 올해 목표를 10조를 수익을 10조를 목표로 했는데 너무 시대적으로도 좋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15조의 수익이 나게 되면 삼성에서 15조, 5조를 더 수익을 받기 때문에 5조 수익, 더 본 5조 수익에서 3조를 회원들한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이 나면 그 3조를 풀 때 사장과 밑에 대리하고 말단 직원을 n분의 1로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장급끼리는 동일하지만 얼마, 그 이사들끼리는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차등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식, 영업에 대한 수당은 오로지 영업한 사람만 20% 가져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20%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사로 다 들어온 돈 중에 본사가 제할 걸 제한 수익을 계산해서 그 수익을 사장끼리 동일하게, 이사끼리 동일하게 이렇게 직급별로 동일하게 n분의 1을 나눠준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단계 방식도 아니고 네트워크 방식도 아니고 현재 기업들이 하는 보너스 방식을 저희가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너비 지오미 그룹은 워너비 그룹이 있고 지오미 그룹이 있습니다. 다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모든 두 개의 기업의 지분은 어느 누구도 못 가져가게끔 구도가 짜여져 있어서 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수익에 나온 본사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확히 집산해서 그 수익이라고 하면 계열사들의 수익도 다 지분만큼 우리 본사로다가 지주사로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합산해가지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40%는 우리 회원들에게, 40%는 위기과정을 맞이한 아이들에게, 20%는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이제 이것이 저희 회사의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각 단계별로 수당이 막 나가니까 막 고발이 일어나고 또 그 고소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우리가 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문 판매법 위반이냐 뭐냐 해가지고 저희를 조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유사수신이냐 막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못 받았냐 마냐 이렇게 되니까 유사수신법 위반이냐 이제 이래서 제가 3년을 경찰청을 다니고 왔잖아요. 그런데 쭉 우리 시스템을 다 파악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시스템.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라 SRM 시스템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SRM 시스템. 이것은 국내에 없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지분이 기부됐기 때문에 아무도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못 가져가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을 배당할 사람이 없어요. 주주가 배당을 못 가져가니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40%, 아이들한테 40% 이렇게 배당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SR 시스템, 소셜 릴레이션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우리 아이템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다가 홍보하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광고를 하지 않고 그 광고비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n분의 1 수당을 받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10만 명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수익을 10만 명을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노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맨 낮은 사람들은 뭐 푼돈 받겠지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돈을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SRM 시스템이고,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 밑에 12명이 하나가 탄생하니까, 그래 되면은 100만에서 120만 정도 될 거다. 전체 회원수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회원수가, 그래서 100만에서 120만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그 10만 명 뺀 나머지는 우리 그룹이 만든 모든 수익금의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만든 제품을 원가로, 유통 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가장 비싼 게 뭐냐면 줄기세포다. 줄기세포 한번 일본에서 맞을 때 우리 제품을 일본으로다 보내가지고 대학교 병원에 보내가지고 줄기세포를 맞겠는데 얼마 받았냐면 1,50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번 맞는 게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본에 줄 때 얼마에 주냐면 3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학교를 거치고 병원을 거쳐서 1,5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 저희가 줄기세포를 맞게 하면 300에서 400만 원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회원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조기를 있는데 건조기에서 건조하는 제품들, 고춧가루부터 오징어, 버섯 이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은 원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는 매우 회원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리더 이상의 직급을 갖게 되면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에 대해서 주주가 가져갈 돈을 그 10만 명이 나눠 갖게 되는데 직급별로 구분해서 나눠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뭐 다단계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다단계 30년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30년 다단계를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회사에 왔더니 다단계가 아닌 독특한 SRM 시스템인데 이것이 매우 민주적이면서도 매우 사회 참여적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단계와 우리 SRM 시스템을 한번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간단히 알고 있는 걸 어렵게 얘기했죠? 예. 자, 오늘 이제 그 서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띄웠나요? 그 발표 그 카톡 오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무슨 발표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회장이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 회원들한테 문자로 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워너비 그룹으로 진행했을 때 참여하신 분들이 G 딜러라는 직함을 가지는 G 딜러. 그분들이 G 딜러가 G 딜러 맞죠? G 딜러, K 딜러. 글로벌 딜러, G. 글로벌 딜러가 매출을 띄워준 게 3천억 매출을 띄워줬었습니다. 3천억. 그래서 G 딜러하고 K 딜러, 우선 G 딜러, K 딜러에게 저희가 코인이 발행돼서 코인이 2개 거래소에 상장됐잖아요. 상장됐고 이 코인이 인공지능이 오늘도 뭔가 협약식 하나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인공지능 무슨 회사에서 인공지능 개발한 거죠? 바월드라는 회사 인공지능하고 AI 글라스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것을 개발했고 그것을
사업화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지오미가 아니죠. 예, 그거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그 미국 회사에서 전개됩니다.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어느 빌딩에 들어가 있냐면 트럼프 빌딩 안에 있습니다. 네. 트럼프 빌딩이 미국 전역에 많이 있는데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어디다 임대하면 트럼프 빌딩에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빌딩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명도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미국 법인이 있는데 그 미국 법인이 하는 모든 업무를 또 어디서 진행하냐면 필리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인건비가 싸고 개발자들이 싸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필리핀에서 개발자들이 우리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뇌가 있다고 해서 뇌만 놓고서는 뇌가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뇌가 있으면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뇌가 멀리 쓰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자기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자기 팬들이 질문하면 다 인공지능이 대신 말로 해주기도 하고 글로 질문하면 글로 답변하기도 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래서 팬들이 자기 스타한테 묻고 싶은 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묻고 싶은 거 질문해도 스타들은 아무 대답을 안 하거든요. 대답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팬들이 자기 팬이 BTS는 자기 팬이 4억 명이거든. 4억 명이 질문하면 다 답을 안 하든가 다 답을 해줘야 돼. 예? 누구한테는 답을 하고 누구한테는 답을 안 하면 팬들끼리 그게 돌면서 예? 이게 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타들은 답을 안 합니다. 왜? 모든 사람한테 답할 능력이 자신이 없어. 없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의 인공지능이 나오면 자기 팬들이 1억 명이 한 번에 질문해도 얘는 1억 명한테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 1억 명이 각자 질문해도 각자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뭐 드셨어요? 예를 들면 스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그런 얘기면 이제 그걸 비밀에 넣으면은 말을 안 하겠지만 이 정도는 공개됐다고 스타가 얘기를 공개한 자료에다 넣어놓으면 그 자료 안에서는 인공지능이 다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LA 공연 왔을 때 무슨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참 이 음식이 맛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저희 누님이 그 임영웅 팬이에요. 임영웅 팬. 그래가지고 임영웅 팬들이 임영웅이 들렸던 식당 투어가 있어요. 식당 투어가 그 장소에 그 도시에 가면 무조건 임영웅이 들렸던 식당을 가. 임영웅. 그러니까 임영웅이 그냥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광고비를 내주는 식당에만 가서 밥 먹거나 이러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 딱 탑재되면 그렇지 않아도 팬들이 자기 스타가 답을 안 해주는데 우리 모 플랫폼에 딱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기도 하고 스타한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들어가기도 하고 정보를 받고 텔레그램 들어가서 정보 받기도 하고 카톡에 들어가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정보 받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팬들이 스타가 그 기획사에서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댓글을 다는 거거든요. 자기네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커뮤니티 공간에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온 스타들은 자기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S 7명이 자기 인공지능을 다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애가 이 정보를 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BTS 제이홉하고 대화를 했어. 난리가 아니겠죠. 그냥
이 소문을 광고비 안 내도 이 팬이 소문을 막 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얼마 만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만에 1억 명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만에? 네. 아니, 이게 팬덤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팬덤이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케이팝이 존재한 역사 이래로 자기가 불특정 팬이 스타한테 질문했는데 스타가 답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게 개혁이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예요. 맞죠? 예, 스타가 자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사실적으로 다 답을 해주게 된다면 팬들은 그냥 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이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진행해서 그거에 관계된 것을 바월드가 오늘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사가 아니라 큰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 조직위원회랑 계약을 해서 조만간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올 수 있고,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발표가 되면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코인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코인이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코인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 올라간 다음에 보상해주면 자산이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 최저가치에 있을 때 아직 시작도 안 한 수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코인이 스타팅도 안 했는데 100원에 상장한 게 지금 300원이 넘어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누가 이게 뭐 간 보느냐고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들. 이제 차근히 우리가 언론에 발표를 안 했는데 올라가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 있던 건 다시 올라갔다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뉴스가 나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이 실제 실물하고 코인이 같이 병행하면서 올라가는 게 진짜잖아요. 저희는 춘코인은 인공지능이 서비스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개발한다고 코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에 코인이 발행된 아주 특이한 사례고 이 인공지능은 오늘 협약할 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치매 노인들이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접목, 복지에 접목하게 되면 국가가 돈을 다 대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당장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긴 했는데요. 접목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의료에도 접목해야죠. 복지에도 접목해야죠. 그다음에 스포츠에도 접목해야 되죠. 그다음에 유통에도 해야죠. 홈페이지에다 기업 홈페이지에도 해야 되죠. 이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사물마다 인터넷 듯이 사물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달리게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파트마다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노인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아파트의 벽에다 대고 뭐라고 떠들면 거기에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비 아저씨들이 다 답은 못했는데 곳곳에 가서 인공지능이 곳곳에 있어. 아파트 곳곳에. 그러면 그 곳에 가가지고 떠들면 그 인공지능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하잖아요. 아파트 가면. 분리수거 하는데 음식물 처리 하는 통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인공지능이 있어서 거기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넣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물 인터넷이 사물 인공지능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협약하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공지능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그 개발 회사 대표님은 매우 학적으로다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매우 학적으로. 예?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학문적으로 설명한다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뭐라냐면 기존 인공지능은 말을 잘하도록 만들어지는 말머리입니다. 예, 말머리. 그죠? 말을 잘하게 하는 말머리.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인공지능이 뭐 문학 하는데, 그 다음에 연설하는데, 리포터 쓰는 논문 쓰는데, 이런데 말을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인공지능을 잘 씁니다. 설교 자료를 할 때. 성경 말하자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얘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모든 자료를 끌어당겨가지고 그 주석은 내가 쭉 읽어야 되는데 얘는 주석 읽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그냥 딱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옆구리 찌르듯이 옆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주석서를 보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 예. 이런 것처럼 기존 인공지능은 말을 잘하도록 만들어진 머리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은 무슨 인공지능은 일머리 인공지능이에요. 일을 잘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냐면 말을 잘하는 머리는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전 산업을 바꾸는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전 산업을 바꾸는 거예요. 증기가 나왔더니 이 증기 발명이 농업이든지 공업이든지 예, 수산업이든지 전 산업 분야에 이 증기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에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증기는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니까 전기도 전 산업을 바꾼잖아요. 전기 안 쓰는 산업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전기가 전 산업에 적용되니까 이 전기도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컴퓨터가 나오니까 컴퓨터도 전 산업에 예? 국방이든지 예? 유통이든지 유통물류든지 의료든지 산업에 컴퓨터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컴퓨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발명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발명품이 있겠어요. 전 세계가 그냥 막 수천만 개의 특허를 내고 발명품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는 산업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못한 거예요. 왜? 그 개발은 전 산업을 바꾸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이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처럼 이제 인공지능인데 얘는 말을 잘하는 머리야. 말 잘하는 머리. 그러니까 야 너가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잘하면 예? 이제 네가 산업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일도 시켜봤어. 일을 시켜보니까 얘가 그냥 말은 잘하는데 일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조금 거짓말 섞어도 해석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 그죠? 우리 주변에 거짓말 은근히 섞잖아요. 그래도 사회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일을 시키니까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위험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얘가 인공지능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일을 대신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 이랬는데 어느 때는 얘가 거짓말을 해.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라 가지고 10번은 브레이크 밟으라고 잘했는데 한 번은 악셀레터를 밟아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3일 전인가 로봇 공장에서 로봇가
짐을 이렇게 나르는, 박스를 나르는 로봇인데, 예? 로봇 팔 있잖아요. 이렇게 짐을 이렇게 이동하는 로봇 팔이 공장에 있잖아요. 걔가 인공지능을 얹었단 말이죠. 예, 완전히 우리 같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일부 인공지능을 했는데 거기에 테스트하냐고 그 로봇 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뭘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얘가 볼 때 이게 박스로 보여. 그래서 꽉 잡아서 사람을 꽉 잡아가지고 직사했습니다. 네.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실수해도 괜찮은데 말은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산업에 적용시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에 하면 돈을 안 줘야 될 사람한테 그냥 1억을 줘버려. 1억을 줘버리고 줘야 될 사람한테 실수를 안 주고 이런 일이라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개발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산업혁명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이 나와야 되냐면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나와야 돼요. 에이전트 인공지능. 그래서 그게 AGI, 제너럴 인공지능이 나와야 돼요. 근데 AI는 있는데 아직 AGI가 탄생이 안 된 거예요. 에이전트, 말하자면 비서 역할을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인공지능은 머리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드디어 세계에서 첫 번째로 나왔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거 발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지금은 학계나 이쪽에서 산업계에서 아직 이것을 감을 못 잡는데 이제 미국에서 스타들 인공지능 플랫폼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산업 분야로 서서히 다른 산업 분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복지에서 이제 그다음에 점점 초정밀 쪽으로 오다가 산업으로 얘가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그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기업의 기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흥분스럽지 않나요? 항상 교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지난번에 발표한 9월 25일 거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발표한 그 뉴스고 이제는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휴 계약이 이루어지는지가 발표될 거고 거기서 샘플로 어떤 연예인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본 연예인이 자기 인공지능을 달아서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되면 전 세계 뉴스에 그 연예인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앞부터 누가 인공지능을 처음 탑재하느냐에 따라 그 연예인의 인기가 팬덤이 막 하늘을 치솟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스타가 팬은 아닐지만 스타랑 대화를 했을 때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 보려고 할 거 아니냐 그죠? 너도 나도 들어가서 거기랑 대화를 해보고 싶으니까 팬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팬들이 늘어나게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왜 2시가 2시 반으로 늘어졌냐면 이제 하고 식사까지 하고 오느냐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제가 쌓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쌓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옆에서 들러리 시게 된 거고 모든 기술 개발은 바월드가 하는 거고 바월드라는 회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은 미국 법인이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와서 4차 산업혁명이 나서 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 수익이 우리한테 걸쳐서 오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얘기는 일단 이제 사업 설명하면서 이제 다 나올 얘기를 미리 이제 순서 바꿔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이 코인을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그
워너비 그룹의 G딜러, K딜러한테 지금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아직 스타팅이 안 됐는데 지금 나눠드린 것을 다 거래소로 가져가서 팔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자기가 그 1,000만 원어치를 우리 워너비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0만 원을 썼어. 근데 지원금 받는 게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900만 원에 대해서 자기는 물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건 제껴놓고라도 그냥 900만 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지원금 못 받으니까 900만 원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금은 아닌데 물건 샀는데 뭔 원금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것 중에서 다시 자기 주머니, 이쪽 주머니에서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쪽 지원금 주머니에 1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900만 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 900만 원에 대해서 코인을 지금 시세로 제공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재료를 만들면 이제부터 이제 막 시작이니까 우리 인공지능이 계속 좋은 발표가 나가고 회원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러면 그 중에서 이 엔터 연예인들에게 영향 줘가지고 막 회원이 1억 명 막 이래 되면 회원이 늘어나면 얘는 무슨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회원 수와 아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받은 것이 지원금은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코인가가 올라가니까 자기 자산이 900만 원이 갑자기 3천만 원이 되고 좀 지나니까 9천만 원이 되고 좀 지나니까 한 3억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해주겠어요. 왜냐면 본사가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들 나눠서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본사가 번 돈 나눠줄 건데 미리 나눠줘 놓고 코인가가 올라가는 성장에 맞춰서 락은 그때그때 풀겠다. 자산은 가지고 있어라. 대신에 락을 걸어놨다가 이 정도 코인가 올라가면 본사에서 100억 원어치를 내놓을 때 본사는 거래소에다가 말하자면 60억 원어치만 내놓고 40억 원어치는 락공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락이 풀리니까 그것은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현금화할 수 있고 현금화 안 하면 그냥 계속 재산으로 다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본사가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정부 문자로 전 의원들한테 보낼 겁니다. 워너비 그룹 안내문 워너비 회원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현재 워너비는 각종 의혹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간 여러 계열사 중 희망적인 사업 전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지하여 드렸듯이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오미를 통해 본격적인 수익이 창출하게 되면 기존 워너비 회원들도 챙길 것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있듯이 그 일환으로 그동안 워너비 회원들의 응원과 인내에 보답하고자 춤코인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기 위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 기준은 기존 구매 금액에서 받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춤 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산하여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에어드랍이라는 건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드릴 예정입니다. 단 10월 31일까지 지오미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벤트 회원가입 전화번호와 현재 전화 그러니까 워너비 할 때 전화번호와 그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뀌면은 우리 전산이 혼란을 느낀다 얘기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현재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확인이 되지 않으니
가입 후 채팅 상담을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음을 확인해 주셔야 춤을 에어드랍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바뀌면 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 전화번호로 저희가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춤 코인은 락이 걸려 있고 코인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락 해제는 코인가 상황에 따라서 해제 비율을 그때그때 공지하겠다. 네. 여러분 중에 지금 5%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러면 1000억 중에 5%가 해제되면 50억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제해드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 배상.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모든 회원들한테 이 공지문이 쫙 문자로 이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예, 가면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단 조건이 예, 지오미 홈페이지에 33,000원 구입하지 않아도 무료로다가 홈페이지 와서 회원 가입은 해야 된다. 맞죠? 네. 예, 회원 가입도 안 하는 사람한테 지오미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지오미가 줘야 되는데 지오미 그룹은 온업이랑 별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오미의 무료 홈페이지 가입은 해야 된다. 우리 지오미 여러분 계보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보에는 33,000원 사야지 들어가고 들어가야 승급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계보 라인에는 못 들어가지만 워너비 회원이 무료로 지오미 회원만 돼도 그냥 따로 그 조직은 따로 그냥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해도 코인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려고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한테 지급을 할 거냐면 직급자들. 예, 그 당시에 워너비 때 G딜러, K딜러 때 직급 가신 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회원들한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돈을 지원금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해서 필요도 없는데 그냥 물건을 그냥 들이다 몇 천만 원치 사놨는데 막차를 타가지고 돈이 꽉 묶여 이제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빨리 우리가 마음을 도닥거려야 되지 않겠나. 예, 여러분들이 지오미에서 활동해도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지오미는 지오미고 워너비는 워너비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코드를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G딜러에도 내가 했고 K딜러도 했으면 G딜러도 받고 K딜러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전체 회원들한테 싹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환불해 가신 분들이 한 500억 정도 환불해 드린 게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3,000명이 환불했습니다. 사람 숫자로는 3,000명이 환불해서 저희가 그래도 500억 정도 환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준 거예요. 환불은. 그런데 환불을 할 때는 14일 이전에는 100% 환불해 줬고 14일이 넘어서 환불 신청한 분은 50%만 해줬어요. 본인이 받을 금액의 50%만 환불. 왜 그러냐면 환불을 100% 해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왜 수당 나갔죠, 영업비 나갔죠, 뭐 운영비 나갔기 때문에 그걸 원래 보험도 해제하면 다 줘야 안 줘요. 90% 제외합니다. 90% 초반에 해제하면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50% 환불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은 못 받은 게 있잖아요. 그만큼은 환불한 사람도 준다. 환불한 사람도 그 그래야지 맞는 거죠. 고소한 사람은 120명이 고소했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고소 취하했고요. 8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고소 금액이 10억이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4천억 매출 뛴 회사인데
3만 명이거든요. 근데 환불한 건 3천 명만 환불했고 2만 7천 명 그대로 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그죠? 예, 2만 7천 명, 되게 3천 명 환불했는데 3천 명 중에서 나 덜 받았다고 고소한 사람은 80명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소한 사람한테는 코인을 안 드립니다. 드리면 돼요. 제가 아니요, 그 사람들 때문에 3년을 해요. 예, 3년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나 고소를 취하면 해드립니다. 예, 고소를 취하면. 그게 맞는 거겠죠? 예. 예, 우리 죽으라고 그냥 고소하고 있는데, 예, 드리면 안 되고, 고소를 취하면, 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고소한 분들하고, 우리 본사가 미팅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2만 6천 명이 다시 지오미에 모여 있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코인이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전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입장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동일하게 나눠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재산이 10배 불어날는지 50배 불어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정보를 못 받아가지고 지오미 회원가입을 못해서 10월 31일까지 못해가지고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 3달 정도 있다가 또 공지를 해요. 그때 들어오라고. 그러면 지금 300원대 받았을 때하고 그때 2,000원일 때 받을 때하고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 예,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저렴할 때 받아야지 많이 받지. 예, 한참 올라가는데 받으면 저렴할 때 받은 사람보다 5분의 1, 10분의 1밖에 못 받게 된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3개월 후쯤에 다시 지오미에 가입하고 코인을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공지를 또 하고, 그때도 또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또 한 3개월이나 있다가 또 공지를 해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워너비 지오미에 속한 분들이 전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사장단 회의 때 그렇게 의결이 된 겁니다. 제가 회장이 혼자 지금 제가 떠드니까 제가 뭐 잘난 것 같아, 제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라 사장단 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제가 대표로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G딜러, K딜러 다음에 이벤트 관리 사업자도 있잖아요. 예, 그런 모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지오미에 또 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또 나눠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본사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나눠 가지고 있는 건 다 본사께 여러분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본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드리는 분산해서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센터에 다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그 몽골 우리 캥거루 랜드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줘 보실 수 있어요? 찾아서. 일단은 그거 찾는 동안에 우리 기본 강의 띄워놓고. 바로 찾아져요? 여러분, 저희 몽골에 캠핑장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 그 지사, 몽골이 이제 저희 지사가 있는데 거기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캠핑장 한번 그러면 우리 강의 띄워놓으세요. 자,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인공지능 강의는 이제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발표되기 전까지 제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인공지능이 발표돼서 주체가 누군지가 나왔잖아요. 주체가 나왔고 개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계열사가 사업을 착착 잘 진행이 될 거고, 되는 것마다 뉴스 뜨는 것은 뉴스에 떠야지 저희가 공식적으로다가 발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그렇게 해드릴 거고, 이제 저는 우리 계열사들이 좋은 기술들이 무진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이미 인공지능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진행되는 뉴스거리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그 지오미 그룹이 언어비 그룹하고 지오미 그룹이 어떤 기술들을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물결이는 건 YTN에서 나왔던 그런 방송을 이제 1페이지를 제가 캡처 온 건데, 제4의 물결 초연결 시대, 이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연결 시대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또 사물과 사물끼리도, 인공지능이 사물과 사물끼리도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탁기가 냉장고랑 얘기하고, 냉장고가 밥솥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서로 상호 보완, 호환합니다. 그런 초연결 시대가 오게 되는 부분. 이제는 모든 것은 다 대화로 되는 거예요. 지금 키오스크 있는 집에 가면 무슨 장면이면 어르신이 딱 키오스크 앞에서, 이 키오스크가 있으면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당황스러워서, 그러다가 한참 보다가 하나 딱 누르고 또 한참 보다가 또 누르고, 그러면 뒤에 있는 젊은이들은 줄 쫙 서 있어.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창피해. 뒤에서 줄 서 있으니까. 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대접 못 받냐면 젊은 애보다 모르는 게 많은데 뭐. 옛날에는 인생 경험을 가지니까 인생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분이 스승이고 그분이 지혜자인데, 요즘은 인생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정보를 누가 빨리 알고 있냐,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젊은 사람을 어떻게 쫓아가냐고 우리가. 그죠? 그래서 바보가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이걸 확 바꿔버릴 수 있다. 왜? 키오스크에다가 인공지능 다루면 이제는 말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뭐 마시는데 이 집에 최고 맛있는 게 뭐야? 그럼 추천해봐.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주인한테 그 집을 잘 모르면, 내가 뭘 먹어갈지 모르는데 이 집이 최고 맛있게 하는 거 좀 추천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최고 많이 팔리는 거 추천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키오스크는 그게 안 되거든.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말하는 키오스크로 온다. 모든 것은 대화한다. 대화하는 시대로 오게 되니까 이제 다시 노인이 인정받는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띄운 거예요? 영상 한번. 자, 우리 이제 몽골에 있는, 한국하고는 뭐 다르지만은 한번 보세요. 언제 프로모션 걸어서 몽골에 한번 같이 갈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아니, 소리도 나오는데 소리는 안 나와? 어. 이게 지금 방송국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나와도 잘 요즘 말 나와도 다 몽골어로 떠들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안 나오나 똑같아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꺼도 되겠어요? 네. 뭐 말소리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 보았죠? 예. 이 몽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 가면 몽골은 우리한테 1,000,000평을 할애해 주잖아요. 1,000,000평. 돼지 1,000,000마리라고 1,000,000평 한번 가봤어요? 예. 안 봤으면 말을 해줘. 예. 1,000,000평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 꿈은 대한민국 땅에 몇 배가 되는 땅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오미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염분화되는 염분토하고 사막화된다는 건 뭐냐면 농사 짓던 땅인데 초원인데 갑자기 10%가 사막화돼가고 갑자기 30%가 사막화되는 거예요. 예, 이런 땅들이 그 정부에서 몽골 정부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다 사막화되는 건데 사막화를 막는 기술이 저희 기술입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돼지똥 가지고 돼지똥을 바꿔가지고요 사막화에 뿌리면 거기서 사막화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곡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염분토와 간척 부분이요. 지금 새만금이 염분토된 농토로 쓸 게 500만 평이 있습니다. 500만 평. 예. 그걸 가져오려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 평. 예. 거기에 우리 돼지 똥을 뿌려서 거기서 염분토를 바꿔가지고 작물이 자라나게 할 겁니다. 신안에 있는 간척지에 이미 테스트를 했는데 예, 우리 액비를 안 뿌린 데는 잘 자라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액비를 뿌린 그 간척지 땅에는 작물이 그냥 싹싹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했고 중국에서도 염분토, 중국은 바닷가가 아닌데 그냥 중국 대륙 안에 그냥 염분토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게 한반도 땅만인 게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증 인증서까지 다 받아냈어요. 현재 받아내서 그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6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총 회사는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19개들마다 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독특한 기술들을 있는 중에 세계적인 기술이 저희가 한 5개 됩니다. 이거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건 세계적 기술이잖아요. 이제 이런 세계적 기술들을 저희가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그룹 소속원들 먹고 사는데 끄떡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세계적 기술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5개 가지고 있는 이건 상상을 못해요. 오늘도 제가 가서 그 조직위원회들하고 쭉 얘기를 하는 중에 뭐 짧은 식사 시간이니까 탕탕탕탕 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막 세계 인도네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이런 쪽보다가 엄청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이런 대화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건지를 한번 서로 이렇게 대화를 오늘 좀 나누고 왔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 지오미 그룹인데 지오는 요 지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지오그래피 지구, 미는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해서 환경사업 쪽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는 사람 얼굴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뷰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가 가장 아름다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아이들 봐서 인간관계가 누구는 학원 가는데 얘는 학원 못 가게 되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내려고 회사 이름을 지옴이라고 줬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누차 강의를 했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부익부 광빈익빈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보다 2차 산업이 더 부자가 많은 사람이 부자였던 게 부자의 숫자는 줄고 더 큰 부자가 탄생이 되더니 3차 산업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면서는 지금 우리 세계적인 메이저 그 그룹들은 글로벌 그룹들은 전부 컴퓨터로 다 돈 번 그룹들인데 다른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돈을 버는 운송업으로다가 돈을 벌었다 이런 데는 조선업 이런 데는 어디 명함 내밀지도 못합니다. 컴퓨터로 돈 번 회사를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어나면 인공지능으로 지금까지 상상도 못하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탄생하게 될 건데 그것이 전부 미국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탄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탄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초부익부 시대가 오면 나머지는 광빈익빈 점점 빈해지는 사람이 넓게 빈해지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그냥 독과점 해가지고 가져가니까 나머지는 다 빈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된다. 그때 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살아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부는 우리는 초부 쪽은 못하잖아요. 광빈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지혜를 드린 거예요. 100개 기업이 돈을 버느나 100개 기업이 벌 걸 한 기업이 돈을 버나 국가는 세금은 똑같이 걷어들여요. 세금을요.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독과점하는 회사한테는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 누가 진짜 부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냐면 국가가 부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광빈이다가 넘어가니까 예전에는 우리 친척이 100명 있는데 100명 중에서 20명이 못 살았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시대면 친척들 100명 중에서 이제는 50명, 60명이 못 사는 수준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 정부에 붙어서 일을 해야 돼요. 정부에 붙어서. 그래서 지혜가 그겁니다. 정부랑 연관된 일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든 꼭 공무원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부를 활용해서 돈 버는 거, 정부랑 연결되는 일들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산업, 폐기물 산업하는 것보단 그런 게 아니라 정부와 연관돼 가지고 말하자면 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공무원이나 그 새벽마다 이렇게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화 그런 게 최고예요. 정부에 붙은 일. 그리고 동장하고 정 못하면 반장이라도 하셔야 돼요. 반장. 동네. 그래야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으니까 국가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뭔 짱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맡으셔야 돼요. 무조건 맡으셔야 됩니다.
예. 내가 겸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양보할 일이 아니에요. 예. 무조건 주면 맡아야 돼. 예. 주면 맡아서 정부랑 연관된 일을 해야 앞으로 미래에 유리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려는 기업. 돈을 벌어가지고 대주주가 주주들이 돈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목적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돈 버는 그런 기업과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지오미 그룹이고 여러분들이 여기랑 연결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지오미 그룹이 잘 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종교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보를 많이 우리 정보를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직급 올라가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얘기할 때마다 웃기긴 한데 돌아가실 때가 됐어. 이제 수당 받고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사장 직급을 가지고 대표 직급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한 30년 열심히 정유그룹에서 많이 받았어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식을 우리는 상속이 돼요. 상속이 되니까 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이렇게 지오미를 만나서 했는데 너에게 이 대표 직급을 물려주겠노라. 이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들이 아버님 그런 건 나 필요 없어요. 오래 사셔야지 오래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그 다음 달냐 3천만 원이 당장에도 통장 꽂히는 순간 아버지 감사해요. 말해 너무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아버지 친구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친구도 아들아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남겨줄 건 없고 지오미에 매일 들어오는 이 지오미 직급 수당을 너한테 남겨주겠다.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아버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 그 다음날 딱 했는데 3만 원 입금됐어. 리더였어요. 리더. 그때 아들이 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10만 명 모집할 때 뭐 하셨어요? 왜 해필 10만 명 들었는데 리더 뺏기 못했냐 이거지. 리더 뺏기 못했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쑥스럽긴 해요. 왜냐면 꼭 이 얘기가 여러분 영업 잘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회장이 뭐 영업을 독려하는 그 마케팅 설명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다. 예언하는 거에 그런 날이 옵니다. 왜냐면 10만 명이 딱 구성되는데 그 10만 명 중에 누군가는 대표를 하고 누군가는 딜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딜러가 훨씬 많은 거죠. 지금은 딜러가 아니고 뭐죠? 리더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기회가 있을 때 직급을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50만 원씩 했습니다. 50만 원. 맞죠? 원어비 때는 55만 원 했는데 지금은 3만 3천 원이면 우리 지오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20만 명이 빨리 모집이 되면 끝나면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제가 이 강의만 하면 어떻게 했냐고.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막 피곤해가지고 잠깐만 갈증이 나는 거 보세요. 막 새벽부터 목회도 해야 되지. 이제 제가 해외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여기 땅 되면 영국 가야 되잖아요. 영국 계약해가지고 또 엄청난 거 받아올 게 있습니다. 영국 가야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우간다 가야죠. 커피 농장. 폴란드 가야죠. 돼지 농장. 폴란드에서 초청이 왔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를 너무 아껴줘가지고 이제 폴란드 가야죠. 그리고 인도 가야죠. 인도네시아 가야 됩니다. 오늘 협약한 것 때문에 또 인도도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가야 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이제 가장 급한 거는 몽골 가야 됩니다. 몽골 가가지고 1000만 평 도시 만드는 거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계열사랑 연관되어 있는 이제 중국에 2개 계열사가 이제 당장 연결돼 있어서요. 중국 엄청난 가수들 그 면세점이 6,000평입니다. 면세점이.
예, 그걸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는데 거기도 가야지 됩니다. 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조만간 이제 강의 못 할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들어오시라고 20만 명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이때 3만 원을 더 낮춘 거예요. 예, 3만 원 받아서 뭐이고 안 받으면 어떻겠어요? 예, 그런데 예, 3만 원 회원이나 예전에 50만 원 회원이나 우리 지오미 그룹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유통원가로 쓸 수 있으니까 의식주 뭐 못하는 게 없을 겁니다. 저희가요. 그렇게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초부익부 광빈익빈 시대가 오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오미 그룹이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오미 그룹에 딱 연결돼 가지고 딱 자리 차지하고 계시면 우리 아주 최첨단 기술들이 세계를 뒤엎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혜택을 상속해가면서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까지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자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말로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끝나고 또 어디 사무실 가가지고 뭐 계약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30분 늦었는데 4시까지 끝내고 가겠습니다. 저 뒤에서 이제 마음으로 아싸 이제 아이 회장님 뭘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 2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떤다고 이렇게 하는데 소변 매러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센터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2시간 너무 기니까 1시간 반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꼬박 이제 2시간씩 이제 채웠잖아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막 새벽부터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잡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유락행위를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운동하는 거 잠깐 30분씩 외에는 그냥 풀로 돌고 이렇게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가면 이제 더 바빠지긴 할 건데요. 자 이제 저희 기업이 이 FT라는 건 이제 제가 처음 물론 이제 계열사 있는데 FT는 푸드 테크놀로지 푸드 그래서 이제 아무리 최첨단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존재하는 거는 먹고 사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 테크놀로지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돼지 분뇨 그게 이제 돼지 분뇨를 가지고 농사를 지게 되면 우리 그 지오미 회원 중에 대표 직급을 지나가서 EP 직급 자기 산하에 대표가 3명이 있으면 EP 직급자예요. 그거 쉽지 않죠. 자기 밑에 대표가 3명 있어. 대표가 3명. 그 EP 직급 가신 분, 그러니까 최고 직급까지 간 분 중에 농촌진흥청에서 국가에서 공인 쌀농사 명인으로 돼 인정한 분이 있습니다. 쌀농사에. 그분이 우리 액비를 가지고 돼지 분뇨로 만든 액비를 가지고 2년 동안에 20만 평 농사를 2년 동안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수확량이 20에서 30%가 수확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확철인데 비가 온다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광개토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신광개토 운동. 광개토 대왕이 땅 차지해봤자 만주 땅밖에 더 차지했어요. 우리 지오미는 한반도 같은 땅 몇 개를 전 세계 영분토 땅, 그 다음에 사막화된 땅을 바꿀 거다. 바꾸면 저희가 50년 가져옵니다. 50년. 땅을 딱 받아오면 50년 받아오는 겁니다.
제주도에 저희 개발하고 있는 그 테마파크 있죠? 자연 테마파크. 25만 평이거든요? 25만 평. 마을로부터 50년 가져왔어요. 50년. 예. 50년 동안에 예, 거기서 예,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다 완성되면 1조에서 이제 매출마다 드는데 1조에서 3조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1조에서 3조 예,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하는 건데 50년 동안에 예, 가져온 거예요. 50년에 돌려주냐? 안 돌려줘요. 다시 또 50년을 하는 거지. 이거 누가 가져가지도 못해요.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몽골 땅도 50년 동안에 가져온 거예요. 몽골은 소유를 못해요. 개인이. 예, 몽골 땅 개인이 소유 못하고 예, 사용권만 50년 사용권만 가져오는데 그 사용권을 땅 팔듯이 사고 팔아요. 사용권을. 그래가지고 이제 50년인데 한 10년 남으면 싸. 예, 40년 남으면 비싸요. 이렇게 거래하는 부분인데 한 번 가진 사람이 계속 갖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자기 대대후손 갖게 돼 있는 건데 소유권만 없을 뿐이지 그런 부분인 것처럼 저희가 중국에 있는 땅, 남미에 있는 땅, 몽골에 있는 땅, 예, 전 세계 다 사막화, 영분토화 돼 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질 때 뭐가 작동돼요? 농기구들이 작동되는데 거기 인공지능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농사가 짓게 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지도자. 그래서 군대가 있는 1년 반 동안에 이제는 군대에서 농사훈련 시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농사짓는다. 그래서 제대함과 동시에 일자리 없는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해외로 가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을 일꾼으로 쓰고 그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만들어냈다. 예. 이게 저희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렇게 해서 한 게 분뇨 자원화 요소 기술입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나라에서 5천만 사람, 예? 돼지 1,100만 마리. 예. 그래서 뭐 소도 있고 닭도 있는데 그건 배제하더라도 예, 사람이 5천만이 싸는 분뇨. 그래서 건더기는 그 탄화시켜가지고 화력발전소에다 주고 뭐 파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화력발전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뭐냐면 토지 개량용으로다가 하게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돼지가 싼 똥은 건더기는 탄화시켜가지고 그것도 발전소에 보내거나 토지 개량으로다가 보내거나 사료를 넣습니다. 사료. 예. 사료 넣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돼지똥으로 만든 사료에 20% 정도 섞으면 돼지가 똥을 싸는데 똥 냄새가 안 나. 예. 우리 똥을 집어넣으면 똥 냄새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금은 하루에 우리 함양에 하루에 100톤씩 똥이 와. 예? 매일 100톤씩 똥이 오는데 연중 무휴로 와. 그냥 돼지들이 그냥 계속 싸. 그냥 집에 잔치가 났든 초상이 났든 상관없이 똥을 싸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받을 때마다 4만 원씩 타박타박 받는 거야. 4만 원씩. 예? 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분뇨는 돼지똥은 그렇게 바뀌고 예? 물 있잖아요. 액비. 예, 물은 액비로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물 액비가 15,000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고에 15,000톤이 있어서 이번에 뭐 귀한 손님들이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오는데 예? 첫 번째는 똥 냄새 나지 막 붙자마자 똥 냄새가 나는데 저 뒤로 가면 똥 냄새가 나서 제가 또 똥바가지로 펐잖아. 우리 가져왔나 여기? 아, 차에 있지. 예. 제가 가지고 다녀요, 제 차에. 똥바지 퍼가지고, 그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에다 해가지고 또 얼굴에다가 이제, 얼굴에다 막 발로 돼지똥을.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버리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덩어리는 사료나,
탄화시켜 연료로 쓰거나 토지 개량용으로 쓰죠. 물은 그렇게 액비로 바꿔서 뿌리죠. 이제 산불난데는 우리 액비를 다 뿌리게 될 거고 골프장에 다 뿌리게 될 거고 전 농토에 다 뿌리게 될 겁니다. 예, 그런 날이 곧 올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농인 그 쌀 농사 명인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 액비를 전국 농토에 뿌릴 수 있도록 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회사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동회사.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FT 사업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또 효소가 있잖아요. 예. 그 귀리를 싹 바꿔가지고 귀리에다가 효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만든 걸 숟가락에다가 2숟가락씩 하루에 3번을 먹잖아요. 당이 300, 400 같은 사람이 80대로 다 떨어졌어요. 이게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계열사 중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계열사 그 대표님이 그 혈당 쇼크로 쓰러졌었어요. 예, 전자통신연구에 계실 때 쓰러졌어. 12시간 돼도 남편이 안 오니까 사모님이 걱정돼가지고 뭐 어디 술 드실지도 모르는 분이 안 오니까 걱정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수의실에. 혹시 그 퇴근 안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수의가 돌아왔는데도 없었거든. 예, 없어서. 아니 아무도 없다고 다 퇴근했다고. 근데 싸인 거예요 기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구원에 근무하는 다른 박사님한테 전화가 제발 좀 가서 연구원 좀 가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전자통신연구원에 예? 엄청 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수희한테 키 따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에 딱 갔더니 쇼크로 다 졸대가지고 책상 밑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예?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3일 동안에 의식을 못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든지 당을 내리려고 예, 별에 좋다는 거 다 먹는데 안 내려가요. 예? 150 얼마인데 안 내려가요. 근데 우리 귀리를 드렸잖아요. 90대로 다 데려왔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걸 안 먹더라도 예, 정기적으로 본사에 가지고 귀리 가지고 가서 그 가루를 드신단 말이죠. 예.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귀리가루 제가 누가 전복을 선물했지, 전복. 예, 명절에 예, 전복을 선물해줘가지고 이 전복을 어떻게 먹을까 했더니 삼계탕에 전복 넣어가지고 먹자 이제 집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임원들 와가지고 먹게 하자. 그 이제 제가 이제 끓여야 되는데 요리 담당은 저니까 제가 삼계탕 닭을 사다가 예, 압력밥솥에다 닭 넣고 전복 딱 넣은 다음에 귀리 가루를 5숟가락을 넣었어. 엄청 넣은 겁니다. 한 숟가락만 넣었는데 5숟가락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압력밥솥 넣고 그냥 스팀 빡 나올 대로 쪄서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다 버려요. 예? 버리고서는 찬물로 싹 씻어 놓은 다음에 다시 물을 새로 넣고 기름가루를 한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압력밥솥에 이제 또 칙칙칙 막 소리 날 때까지 이제 삶았어요. 그런 다음에 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넣었단 말이죠. 맛이 예? 식당 차려도 되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식당 차릴 정도로 진짜 맛있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 예, 여러 명이 한 6-7명이 먹고 자, 여러분들 그 닭고기 먹었던 그릇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름이 이제 잔뜩 하잖아요. 자, 이걸 한 사람씩 가서 찬물로 퐁퐁하지 말고 찬물로만 씻어봐라. 시켜 안 시켜요? 원래 안 시키잖아요. 예, 닭기름, 소기름, 돼지기름 안 시킨단 말이죠. 무슨 기름을 시키냐면 오리도 예, 개기름이 찬물에 잘 식혀요. 오토독하게 식혀요. 개기름은.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개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죠?
예, 수술하고 나면 개그는 뭐냐면 그 기름이 빨리 흡수돼요. 예, 그래서 개기름은 특이한 게 찬물에 식혀. 예, 찬물에 식힙니다. 그런데 이 닭고기를 찬물에 했는데요. 저도 씻어봤잖아요. 찬물에 하는 순간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손을 완전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걸 다 한 사람씩 와서 싱크대에서 씻으라 그랬던 거예요. 기가 막힌. 어떻게 얘가 귀리가 그 귀리에 있는 효소가 그냥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굴 때 거기다가 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 구면 그 불판 있잖아요. 불판하고 삼겹살 이렇게 그래 접시에 넣어가지고 했던 거 찬물에 싹 식힙니다. 안 굳어요. 기름이 안 굳어. 특이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 할 게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렇게 삼겹살 프랜차이즈 해야 되죠. 예?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우리 효소 물을 커피에다 툭 하면 맛이 싹 바뀌어요. 예, 맛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탄맛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딱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빵 본점 만들었잖아요. 우리 본사 옆에 예, 엄청 크게 1, 2층으로다가 빵 카페가 저희가 1호점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빵 카페. 그래서 그 빵 카페가 이제 확산될 거예요. 어떻게 확산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서울 강남센터에 왔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빵 카페 지금 테스트하는 거 거의 다 테스트했거든요. 빵에다가 그 식빵 아니 식빵이라 햄버거 빵 있죠. 햄버거 빵에다 가루를 60%를 넣었어요. 60%. 귀리 60% 넣는 게 아무 기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성신당에 제가 귀리가루 가지고 대전에 그 연 1조 매출 띄우는 성신당이 있어요. 성신당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사하러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귀리가루 가지고 귀리로 빵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봐라고 테스트를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귀리빵이 있는데 3% 들어간대. 3%. 왜냐면 5% 이상 넘기면은 빵 맛이 바뀌어서 못 써요. 그 귀리 맛이 특이한 맛이 나거든. 예. 그래서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60%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60%는 그 빵이 나왔어요. 그래서 햄버거 빵이니까 이걸 반 싹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뭐 야채 넣고 계란 후라이 넣고 햄 넣고 이래가지고 좀 먹으면 된다고 했죠. 이제 이게 커피도 저희 특이한 커피가 있고 식빵도 만들어내고 이런 걸 어디다가 저희가 공급을 할 거냐면 여러분 동네 카페 그냥 남편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예편 내가 그걸 창업을 한 거 아니야. 예? 창업을 했는데 예? 자기 이쁘다고 손님들 올 줄 알고 브랜드도 아닌 거 갖다 그냥 자기 브랜드 해가지고 창업을 했더니 손님이 오긴 뭘 오냐고요. 예? 판이 날리고 있는데 그냥 그 카페에 그냥 멋진 인테리어의 카페에 자기 앉아 있는 건 품위는 있는데 맨날 오는 게 자기 아는 사람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적자 나가지고 다 망할 지경에 있는 데들에게 우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우리 센터로 만든 거예요. 예, 모임센터. 예, 그래서 거기에 간판을 오토본으로 바꾸고 우리 빵을 거기다 공급을 하고 거기에 우리 고려원 물건들이 있게 하고 예, 우리 제품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일로 오냐 전철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네로 모이면 돼. 335. 예, 그 카페. 예, 모여가지고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만들어 놔. 1000개. 1000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토탈 120만 명을 목표로 했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명이면 한 카페당 100명을 배정시켜 놓으면 10,000개 커피숍이 필요하고 예, 1000개 커피숍이면 1000명씩 배정했잖아요. 1000명씩. 예, 글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거기서 소개되고 먹어보고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대전에 1호점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되면 나중에 이제 오리 프랜차이즈, 예, 그 누룽지 프랜차이즈, 예, 죽보다 우리 누룽지 귀리가 들어간 누룽지 먹으면 기가 막힌단 말이죠. 예, 누룽지. 근데 그 누룽지를 한영선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음식 치유 박사님을 통해서 당뇨 환자가 먹는 누룽지, 고혈압 환자가 먹는 누룽지,
이제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예, 질병에 맞도록 그 안에 누룽지가 레시피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은 양 오래 먹으면 질려. 근데 누룽지 구수한 거는 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누룽지 프랜차이즈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푸드 테크놀로지를 전 세계로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안이 왔어요. LA에 빨리 우리 기술 가지고 들어가자고. LA에. 왜 LA 기술 가지려면 그 우리 영화 중에 아니에요. 그 케이팝 영화 있죠. 케이팝 그 아바타들이 하는 거. 예, 그 뭐였지 이름이? 예, 하여튼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한류가 지금 난리야. 거기서 김밥을 먹는 게 나와. 김밥. 예? 뭐요? 아카데미죠. 예, 예, 맞아. 데모노토스. 자, 예. 김밥을 거기서 나온 걸 보고 미국이요. 김밥집이 돈이 나가고 있어요. 김밥이. 그래가지고 그냥 간판이 그냥 한국 글씨 간판이 되는 게 더 잘 돼. 예, 영어로 할 필요가 없어요. 못 읽어도 그냥 한국 간판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에다가 우리 걔들은 빵을 먹는데 귀리빵, 건강 엄청나게 생각해서 귀리빵, 김밥, 떡볶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근데 어디다 했냐면 LA에다 하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손흥민이 LA를 갔잖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회원들 자녀들 다 점장, 예, 뭐 이렇게 예, 우리는 일자리 엄청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자리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게 푸드 테크놀로지다. 예, 다음에 IT는 제가 그동안에 잘 설명했죠. 예, 우리가 2016년에 IT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IT. 예, IT로 시작해서 전자통신연구원하고 해서 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도 저희가 가져온 게 있고요. 메타버스 IT 기술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도 있고, 예, 여러 가지 IT 중에 거기서 최고봉이 뭐예요?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이 IT 기술에서 IT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IT 회사가 최고 잘 된 회사가 그러니까 많은 회사가 이 IT 쪽 기술을 첨단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AI 글라스 제가 설명드렸죠. AI 글라스. 예. 그 AI 글라스가 우리 인공지능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되는데 BTS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연 때 쓸 거예요. 그리고 BTS도 주문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지정했어요. 어떤 모델이라고 BTS에서. 예, 그래서 AI의 글라스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콘서트 딱 보면서 촬영해. 이러면 얘가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촬영이 시작돼요. 여기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 있기도 하고 여기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촬영하려면 내가 보는 거 다 촬영하는 겁니다. 예. 그 운전하고 하다가 예, 전용 놀이 지는 게 너무 멋있을 때는 저도 맨날 운전하면서 자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사고 나다 그냥 집사람이 그냥 미쳤어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안경 쓰고 촬영해 이러면 내가 보는 거 다 촬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촬영해 딱 이러고 이제 강의하면 예, 제가 보는 사람마다 예, 이쁜 사람은 그냥 계속 봐. 예, 촬영해야 되니까. 예,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AI 글라스가 휴대폰이 최종 어디로 간다고요? 안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집에 있는 컴퓨터가 주머니로 오고 휴대폰으로 오고 휴대폰이 나중에 갈 때가 안경입니다. 예, 그래서 안경에서 휴대폰 역할을 하는 건데 뭐냐면 안경에서 딱 하면 얘가 딱 가려져요. 예, 딱 가려진 다음에 뭐가 아니면 그 안에 모니터가 보여요. 여기서. 예, 그것까지 여기 다 만들었어요. 모니터가 보여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내가 버튼 누르는 걸 그렇게 이렇게 눌러도 되고, 예, 번호로다가 010-337-9999 전화해. 그러면 알아서 전화해. 예.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니까요. 예. 지금 좀 비록 힘들더라도 잘 버티고 계세요. 예? 예. 세상이 잘 적응이 안 돼도 조금만 버티시면 돼. 그럼 못 버티시다가 돌아가시면 후회되니까 내년에 줄기세포 나올 때까지 잘 버텨주세요. 잘 버티세요. 예? 수당 받아가지고 줄기세포 잠깐만 맞으시면 120세까지 사신다. 120세까지. 자, IT 다음에 BT, 바이오, 줄기세포, 효소, 이게 이제 저희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시라. 내년을 기대하셔서 국가가 내년에도 국내에서 줄기세포 맞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 몽골에 가서 몽골 초원을 보면서 또 줄기세포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몽골에 연구소를 두고 몽골 연구소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이렇게 몽골 법에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ET 에너지 기술 저희 수소 발전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소 보일러, 수소 가스레인지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가 나오는 거. 제가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그 집에 불 나잖아요. 집에 불이 나면 막 그 불이 나면 출입구로다가 못 가니까 나중에 그 창가에 베란다 그쪽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불이 막 뒤에서 뜨겁게 오는데 구조대가 못 오면 막 떨어지기도 하는데 방 한 칸에 작은 방 하나가 피할 수 있는 방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불이 붙어도 거의 1000도까지 불이 와도 열 전달이 안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 도료를 저희가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티로폴에다가 얘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스티로폴에다 바른 다음에 거기 토치로 꽉 쐬도 스티로폴이 안 녹아요. 딱 막아주기 때문에 문에다가 걔를 딱 바르고 그 안에다가 우리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와 산소 만드는 거 하나만 장치 딱 따라 놓으면 밖에서 불이 나도 그 집으로다가 열이 전달이 안 돼. 열이 전달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소가 다 수소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불 다 꺼질 때까지 그 안에서 있으면 돼. 불 꺼질 때.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배지에다가 아파트를 스티로폴로 만들고 스티로폴로 만들었어요. 2개의 아파트를. 그리고 2개에다가 다 도배를 했어요. 스티로폴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하나는 우리 재료를 도배풀로 우리 재료를 썼어요. 불연 재료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불을 질렀어. 이렇게 모닥불 만들어서 불을 질렀더니 그냥 일반 도배한 데는 후루룩 스티로폴이 타버린 거야. 그죠? 그 벽을 타고서는 벽을 타고 불이 나니까 이렇게 확 뛰어가면서 스티로폴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 거는 아무리 불을 질러도 딱 도배풀이 그냥 불연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불이 전달이 안 돼요. 불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 집은 싱크대에 있는데 다 칠해놨습니다. 불을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싱크대 가지고 타가지고 해도 불이 안 나. 벽을 다 칠해놔 버려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에너지 기술, 인바이러먼트는 환경 기술. 이런 걸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인데 이제 도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터널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터널이 그냥 엄청 긴 터널은 무지하게 긴데 거기 막혀있면요 폐소 공포증 가진 사람은 깝깝해요. 그 터널 안에. 그래서 터널 벽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터널 양옆은 타일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수막을 쫙 붙이고 우리 그 도배풀 그거를 코팅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현수막의 사진이 그 양쪽으로 창문이 있는데 창문 옆으로
그냥 전경이 야외 전경이 쫙 펼쳐지는 도로에 가면 양쪽이 창밖으로 전경이 펼쳐지는 그림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얘를 딱 치려면은 우리 걸 이렇게 스프레이에다 착 뿌리면은 현수막을 그냥 벽에다 딱 붙여버리고 걔가 타일이 돼버려요. 딱 붙은 거에 타일이 돼버리는 그런 특허가 누구 이름으로 됐냐면 제 이름으로 됐어요. 그래서 도로공사에다가 대한민국을 디자인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걷는데 그 중앙 분리대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콘크리트 고속도로 중앙 분리 갑자기 거기에 개나리 꽃이 쫙 펴 있거나 또 한 몇 킬로 가니까 장미꽃이 쫙 펴 있거나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왜냐면 현수막으로 개나리 꽃이 쫙 있게 한다면 우리 걸 그냥 쫙 발라버리면은 불도 안 나고 비가 와도 끄떡도 없고 타일이 돼버리니까 그런 날이 우리 기술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소개를 하려면 1박 2일로 수련회 해가지고 해야 돼요. 다 보여주면서 다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술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러면 이 기술이 그냥 기술이냐 제가 그냥 개발한 거냐 한국 타이어 있죠? 한국 타이어 연구소가 어디 있어요? 대전에 있죠? 한국 타이어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그냥 우주선만 낸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꼭 우주선처럼 생긴 게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지하 1, 2, 3층의 바닥을 뭘로 깔은 줄 알아요? 우리 이 통 타일을 깔았어요. 바닥에 걔를 쫙 펴 바르니까 타일이 통 타일이 돼버렸어요. 통. 그냥 멋지게 깔아놨습니다. 그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누구 이름으로 특허가 되어 있다고요? 전현철 회장님.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잘 만났고 우리가 조금 이제 조사 중이니까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랑할 것들을 막 드러내서 언론에 자랑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 모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갈 거예요. 다 언론에 태울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인데 그래 놓으면 참 안티들이 있고 기관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여요. 공무원들은 자기 다치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가 자꾸만 고발한다 뭐 제보하고 댓글을 올리면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비겁해 겁쟁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계열사들을 차단할까봐 제가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사업이 막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개발돼가지고 그냥 펼치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 펼치고 있는 그게 3년 동안에 이렇게 왔었어요. 3년 동안 못 펼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냥 월급만 계속 나가 그냥 월급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딱 때가 되면 빵 날리면 회원 120만 명 모으지 말라도 그냥 싹 모여 순간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자, 이 모든 것은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주주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해서 번 돈은 100% 다 사회 환원해서 초부익부 강빈익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다가 이제까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직급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 했을 때 힘차게 이때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